안녕하세요. 보리냉차입니다. 여기는 양평에 있는 뜨개머리 앤이고요. 지난 주말에 바람공방 작가님이 신간 출간 기념 팬 사인회 겸 페어아일 워크샵이 있어서 그곳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었고요. 오전에는 팬 사인회가 있었고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고 오후에는 페어아일 스와치를 뜰 수 있는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 그룹과 오후에 워크샵에 참여했어요. 사진은 기념품으로 주신 DMC 에코비타 실 한 볼과 저 금일 가방을 뜰 수 있는 도안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들어있는 종이를 받았고, 그리고 카제코보 워크샵 겸 사인회 기념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에 담아서 이걸 주셨습니다. 기념품을 받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는 이제 1그룹 시간, 제가 11시 반에 딱 맞춰서 갔거든요. 1그룹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기 이렇게 계셨고 1그룹과 2그룹 사이, 그러니까 11시 반 조금 넘어서부터 작가님에게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그룹과 2그룹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대답해 주시는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 얼굴이 나와서 영상을 제가 올려도 되나 싶었는데 뜨개머리엔 인스타에 전체적인 스케치 사진 및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소리는 제거하고 올려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2부 팬사인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닉네임이 보리냉차니까 영문으로 말리티라고 써서 드렸더니 보시자마자 말리티 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다. 여름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만들어 놓고 마시는데 이게 몸을 차갑게 시원하게 해주는데 되게 좋다. 나도 되게 좋아한다. 이러시면서 엄청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해 주시면서 제가 손에 털실타래에 나와 있는 페어아일 모자 뜬 거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서 바로 하면서 알아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사인을 받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다른 분들 사인 받으시는 동안에 저는 옷을 구경을 했습니다.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걸려있는 옷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안쪽 면이 되게 궁금해서 옷들마다 저 시접 부분, 코 주름 부분이랑 실이 어떻게 교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제 보고 다녔어요. 같이 구경해 볼까요? 눈으로 보시는 동안에 제가 오전에 질의응답 시간이랑 오후에 워크샵 때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는 이제 워크샵 정원이 15명이라 오고 싶은 분들이 이제 못했다. 혹시 내년이나 그 후에라도 추가로 한국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질문했더니 이제 불러주시면 올 의향은 있다. 뜨개머리엔 사장님께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거가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인상에 남는 얘기가 오후 워크샵 동안에 3시간 동안 계속 서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시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니까 요즘에도 매일 아침에 3km가량 걷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올해 80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 하셨거든요. 행사 내내. 유머 감각도 넘치시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워크샵 중간에 뜨개머리엔 사장님이 혹시 작가님 그 알러지, 동물 알러지가 있으시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고양이가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라고 하셨는데 작가님이 아니 나는 알러지는 없는데 동물들이 나한테 알러지가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애들이 나한테 잘 안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유머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작가님 이제 처음 뜨기 시작하신 거는 한 17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니클로처럼 저렴하면서 적당한 품질의 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옷을 입고 싶어서 직접 옷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비싸고 품질이 좋거나 아니면 저렴하면 질이 나쁘거나 이렇게 시장이 양분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있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따로 SNS는 하시는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뜨개 공방이나 실가게 같이 오프라인 샵은 전혀 운영하시고 있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페어하일 뿐만이 아니라 뭐 건지 무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꾸준히 작업을 하시냐 라고 너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힘은 데드라인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거장이든 일반인이건 마감이 있어야지 일이 진행되는 거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오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혹시 작가님도 뜻태기를 겪으신 적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질문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은 나는 그렇게 뜨게 하기 싫었던 적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뜨기 싫었다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샘플 옷들을 직접 다 뜨시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모두 다 뜨시는 건 아니고 이제 작품 뜨는 걸 도와주는 인력이 여러 명 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10년인가 20년인가 동안 같이 작업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페어하일 스웨터는 배색실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서 뜨잖아요. 그래서 제 워크샵 중에 노하우 말씀해 주신 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면이 깔끔하게 나오려면 한 색깔 실을 내가 위로 놓을지 아래로 놓을지 그거를 결정을 한 다음 계속 같은 위치에 놓고 배색을 해가는 것이 뒷면이 이렇게 일정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바탕실을 위에 놓고 배색실을 아래로 놓는 편이 좀 더 무늬가 도드라져 보인다 본인이 뜨실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급 과정에서는 반대로 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계시다고. 그런데 뭐 각자 본인의 취향껏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로 정했으면 그거를 일정하게 고수를 하면서 뜨는 것이 이제 뒷면을 깔끔하게 만드는 비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제 바탕실이 쭉 가다가 단색으로 배색이 한 코에만 딱 들어가는 시작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단에. 그러면은 배색실이 바탕실에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모자 뜨고 하면서 경험상.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그 한 코만 있는 배색실 부분이 묻히지 않게 뜨는 방법이 있나요? 비법 같은 게. 그걸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그 특별한 방법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잘 펴가면서 편물을 이렇게 당겨가면서 무늬가 이렇게 쫄리지 않게 묻히지 않게 그렇게 떠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뜰 때 잘 펴가면서 뜨긴 하는데 그게 묻히는 걸 보면 뭔가 오랫동안 뜨개를 해서 손땀이랄까 이런 게 좀 노하우가 더 쌓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거는 뜨개머리엔 측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고요. 오전 시간이 끝나고 오후 워크숍이 시작할 때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어서 저는 아래층에서 가져갔던 육포랑 저기 준비해 주셨던 과일 조금이랑 이렇게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아래에 계신 분들은 전부 올라오세요 라고 하셔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올라갔더니 테이블 배치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면서 테이블이랑 테이블 저렇게 위치 놓고 실이랑 어떻게 배치할까 이제 막 그렇게 분주하게 작업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워크샵 도안이 나와 있는 종이랑 그 뜨개머리엔에서 준비해 주신 고급 가위를 기념품으로 나눠주셨어요. 사진에 있는 고양이랑 뜨개거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는 작가님이 직접 가져오신 선물이었어요. 저 엽서 뒷면에 튤립 마커를 같이 넣어서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저 그림은 작가님 친구분이 그리신 굿즈라고 하셨어요. 이날 워크숍에서 뜰 스와치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고 계신 거의 배색 실 번호를 적은 워크시트를 한 장 주셨고, 이제 배색 번호가 비어져 있는 종이를 한 장 추가로 주셔서 직접 로안 펠티드 트위드 실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배색을 선택해서 떠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렇게 작업 테이블 뒤쪽에 로안 펠티드 트위드 전 색깔을 한 볼씩 놔두고 이제 각자 원하는 실을 필요한 만큼씩 잘라서 자기 자리로 가지고 가서 떠보는 방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됐어요. 제가 이때 이후는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15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기서 다들 모여갖고 실 고르고 뭐 하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했던 게요. 이날 이제 워크숍 총 3시간이지만 자리 배치하고 뭐 설명도 듣고 기념품도 나눠주시고 실도 고르고 자르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실제로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3시간 풀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를 뺀 거의 대부분이 막 뜨개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았고 디자이너 분도 계시는 것 같았고 엄청난 고수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정말 뜨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완성샷은 찍어왔거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와치를 다 완성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손도 느린 데다가 중간에 또 무늬를 막 잘못 봐갖고 도로 풀고 이러느라고 한 몇 단 못 뜨고 이제 워크숍 시간이 끝나갖고 집에 와갖고 다시 떴어요. 뜨개 세상은 넓고도 깊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또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날 완성을 못했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마저 떴는데 대략 시간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추가로 더 걸렸어요. 워크숍 마지막에 각자 뜬 스와치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총 16개의 작품입니다.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성하신 분들도 되게 많죠. 작가님이 또 농담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They don't say 김치. 작가님이 워크숍 내내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도 스와치들 사진 찍는 건데 이제 얘네가 피사체지만 보통 사진 찍을 때 한국 사람들은 김치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는 이제 김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워크숍은 잘 끝났고요. 이후에 두물머리까지 차로 이동해서 작가님과 함께 산책하고 뭐 즐기는 코스도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는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의 왼쪽처럼 이제 자기가 배치하고 싶은 색에 해당하는 실을 조금씩 잘라서 미리 붙여보고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본 다음에 이제 제시된 길이만큼 잘라서 뜨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늬가 이제 색이 없으니까 너무 헷갈려갖고 자꾸 틀려서 집에 와서 색연필로 색을 칠한 다음에 이제 한 단씩 보면서 떴더니 안 헷갈리고 틀리지 않고 뜰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풍광 좋고 예쁜 실 가게에 와서 뵙기 힘든 작가님 모시고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았고 반가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사인회 시간에 제 앞에 누누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얼굴을 뵌 건 처음이었는데 이제 사인 받을 때 이름을 보니까 누누라고 돼 있어서 저 혹시 누누님이신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저 인스타 팔로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이제 행사 끝나고 아래층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다시 만났어요, 누누님을. 그래서 누누님이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하시길래 근데 저는 누누님 되게 유명한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노메이드님이랑 몇 년 전에 함트를 했는데 거기 같이 함트를 참여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뜨개 시작하고 되게 초반에 함께 했던 함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했던 함트방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렇게 자주 이제 톡이 올라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제가 또 작년에 하반기에 좀 이렇게 아팠어서 이러저러한 일이 겪으면서 굉장히 기억력 감퇴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억이 이렇게 뭉텅이로 사라진 느낌인데 그래서 그 누누님을 어디서 뵀더라? 처음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한 이제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오프 모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은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서로 막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한 건 처음이라 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노노님은 또 사정상 오후 워크숍은 참석하지 못하셔서 어떤 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이제 참석하고 나서 후기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워크숍 후기 영상은 노누님께 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